용인 남사읍 한수시티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고요. 네. 현재 다주택자이고 네. 앞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될지 고민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주택수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 말에 현재는 이제 신분당선 구은역 생기네 네. 구은 3만 아파트 전용 8사를 샀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고 네. 그다음에 2021년도에 네. 홈실역 생기네 네. 금곡 강남 아파트 전용 5구짜리를 샀고요. 홈실역 생기는 금곡동 강남 아파트를 금곡동. 네. 네, 금곡동 강남 아파트 전용 5구짜리를 샀고요. 네. 작년 2023년 네, 5월. 네, 작년 5월에 양주 옥정 신도시에 있는 제일풍경채 전용 8사를 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갭투자로 샀고요. 네. 현재 거주는 남사읍 한수시에서 이제 월세로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직업은 이제 직장인이고요. 따로 부업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를 즐기고 있어가지고 소득은 월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800. 네, 네. 네, 외벌이입니다. 네. 외벌이. 네. 궁금한 게 뭐지? 자녀는 한 명 있고요. 그러면 질문이 뭘까요?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글쎄요, 지금 분위기상 좀 네. 정리해서 저도 네. 좀 특별한 걸로 좀 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어느 정도 바뀌고 나면 또 다주택자가 또 유리할 수도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게 계속 또 고민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얘네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한 채로 좀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더 과감하게 뭐 더 늘려야 되나 네. 이런 걸 좀 방향을 잡기가 좀 아직 좀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거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다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네. 어떤 분 답변부터 듣고 싶으세요? 특히 나 이런 거 좋아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예전에 최 대표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어서요. 네. 진짜요? 네. 오늘은 제가 또 한번 이제 네. 이걸록 대표라고. 이름을 기억 뭘로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한테 네네. 이거 먼저 한번 피드백 들어보고 받고 싶습니다. 최 대표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컨트롤할게요. 네, 일단 그 주택이 세 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분당선의 사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서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도상에서 왼쪽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호매실 같은 경우도 이제 신분당선이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예타 없이 그냥 통과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양주의 옥정지구는 이제 GTX에 대한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호선도 있고요. 네, 7호선도 있고. 그래서 세 개 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상급지는 아니지만은 시기적으로 지금 모든 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유행하는 게 똘똘한 한 채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괜찮은 타임이거든요. 뭐냐면은 아직 가격이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네,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취득세가 이제 새 채기 때문에 뭔가를 한 개를 팔지 않고 새롭게 사기에는 취득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기에는 두 개를 뭐 다 판다고 해서도 이 파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좀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지역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금 사람들이 붐업이 조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좀 거래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저는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개를 한 개로 뭉치는 행위는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중에 좀 시기적으로 괜찮아서 뭐 지금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시세 차익이 조금 많이 나서 회수를 해야 되는 물건을 맨 마지막 비과세로 우선은 두시고 나머지 조금 차이가 조금 덜 났던 물건들 두 개를 향후에 이제 하나씩 거래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금 좋은 걸로 자기가 현금이 있으면은 이제 좀 합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 합쳤을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액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뭐 빚을 포함해서 자산의 가액 자체가
조금 더 큰 거를 갈 수 있는 대체제가 있으면은 갈아타고, 지금은 저는 기다리면서 요것들의 시세 차익들을 조금 누린 다음에 가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상급지가 먼저 날아가 버릴까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지에 하나 올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 개가 분리되어서 이게 하나의 상급지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트렌드 유행을 따라가 가지고 뭐 인기 있는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이거보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 포지션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옮기는 게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조금 냈다가 조금 많이 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호메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주도 그렇고 많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시기상 보면은. 옥정은 현재 뭐 가 기준으로는 한 1억 정도가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구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호가 기준으로는 한 3억 5천 정도 올라가고. 15년도에 했으니까. 예. 네,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4천이 되어서 두 개를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호메시라고 양주 두 개를 나중에는 합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누진세가 돼가지고 한 해에 같이 팔면은 세율 구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향후에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이 두 개를 조금 합치는 방향은 지금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호메실도 상급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도 좀 진보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 48,4는 저는 올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예. 입지가 사실은 화서역에서 오른쪽에 있는 데가 조금 더 좋은 데거든요. 왼쪽에 있어서 상급지죠. 그런데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요거는 비과세, 사실 일반 세율로 가져가면 조금 불리하니까 우선은 조건 자체를 비과세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나중에 팔고 2021년도, 2023년도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시켜서 지금 말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실거주를 이제 월세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6살이고요. 2년 뒤에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는 좀 내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로만 풀리면서 나는 실거주는 계속 이렇게 세입자로 살아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이거를 내가 실거주 분리하면서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아이들이랑 연말을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어떤 게 우선순위가 더 크세요? 어떤 게 지금 감정적인 게 우선순위가 더 크세요? 아니면 가치적인 게, 투자 가치적인 우선순위가 더 크세요? 사실 투자이기는 한데요. 네, 가치적인 게 더 크기는 한데 마냥 제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다 보니까. 와이프 생각은 어때요? 와이프는 뭐 전적으로 그냥 제 의견에 좀 따라주는 편이라. 그러면은 가치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가 지금 2명인데 쑥박시설에서 이용을 하면서 어렸을 때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와이프의 동의가 좀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먼저라면은 사실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갈 때 좀 고정이 필요하니까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더 자산 증식을 불리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두 분이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감정적인 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부 합의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전학을 가게 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 뭐 그런.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 이걸 제가 물어봤던 게 저희 아이가 이사를 몇 번 했거든요. 저희도 몇 번 했는데 교육적으로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제 부모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중을 저는 가치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전학은 저학년 때 한 번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치 투자에 좀 집중을 하면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조건은 내가 이거를 무리해서 월세를 사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를 저는 좀 살리고 우선은 그리고 팔 때는 2021년도, 2023년도에 했던 것들을 두 개를 같은 해 팔거나 아니면은 둘 다 플러스가 됐으면은 뭐 12월 달에 팔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2월 달에 팔거나 해가지고 세금 누수를 조금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 개를 팔고 그 다음에 하나를 새로 사면은
좀 비규제 지역에 사면 그것도 이제 취득세도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호메시라고 이제 양주 쪽을 좀 팔아서 수익 남기시고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내 현금 흐름, 내 현금을 플러스해서 자산이 더 큰 물건으로 가는 걸로 좀 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말고 나중에 이 주택을 파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가치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부부의 동의하에서 가치 상승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둔다고 하면은 요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뭔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 가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하는 게 형편이라 했는데 사실 이걸로 제가 형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저든 우리 최진군 대표님이든 간에 의사결정이 꼭 필요할 때는 그 같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큰 방향을, 디테일한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를 네네. 나눠보셨던 최진군 대표님. 근데 저랑 언제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제가 저희 상담 받으러 갔습니다. 아, 저 실제 만났었어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네. 그때 네. 이제 옥정 사라고 하셔서 샀습니다. 그럼 1억 보셨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슈퍼챗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1억 버셨는데?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끝나고요. 네. 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사신 것 같고요. 호매 실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4천. 네. 이것만 팔리면 사실 신분당 4만 아파트랑 제일풍경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둘 다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2번, 그러니까 2번이라고 칭할게요. 호매 실력 있는 아파트를. 네. 그거를 그냥 손해를 좀 보시더라도 파시고, 네. 그 다음에 그 3만 아파트는 3억 5천이 비과세지 않습니까? 1번, 2015년 산 거. 네. 그렇게 하시고, 제일풍경채를 굳이 빨리 파실 필요가 없어요, 양주 옥정은. 네. 그러니까 2번을 팔고 1번을 팔고 3번 양주 옥정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차익으로 바로 상급지로 살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3년 이내만, 그리고 3년 이내만 양주 옥정을 팔면 되기 때문에 양주 옥정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번하고 1번을 팔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3억 아파트에서 3억 5천 버셨으니까 그 차익 부분으로 상급지를 사세요. 네. 예, 그리고 3년 이내만 옥정을 파셔더라도 사실 옥정은 별로 돈 많이 안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상급지 사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년 이내만 옥정을 팔면은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돼서 옥정도 비과세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지금 현재. 저도 네네. 그 하나 괜찮은데? 변수가 있는 게 네. 현재 4만 아파트가 현재 추진이 승인까지 넘어가고 네. 조합 설립 단계 전이거든요. 네네. 지금 조합 설립 앞두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서 네네. 물론 이제 분담금에 대한 어떤 변수가 이제 크긴 하지만 네. 여기에 좀 재건축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옥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상급지를 사는 게 근데 그 옥정이 말고 상급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매도하고 바로 사는 전략으로 하시면은, 아까 네. 말씀하신 뭐 거주 개선도 많이 되실 테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 생각은. 아, 선생님, 그리고 그 이건록 대표님이 좀 더 추가 코멘트가 있으시대요. 네. 예. 잠시만요. 지금 네.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세우면 좋아요. 저는 가끔씩은 비과세를 포기하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비과세로 1주택 전략으로 계속 갈아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진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절세적인 전략과 상급지를 갈아타는 방법이고,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다주택자로서 이제 R을 3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비과세가 유리할지 아니면 자산을 또 이렇게 유지해서 이 3개로 이제 좀 불려나갈지, 그거를 이제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게 좀 선택하셔서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또 대표님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또 좋은 전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1억 5천 투자해서 1억 버셨으면 진짜 슈퍼챗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궁금한 게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스터디 카페까지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창업한 지는 제가 2020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형님께서 예. 이미 스터디 카페를 2개를 하고 계셨고, 예. 아, 너무 잘 된다. 너도 해라. 라고 예. 했을 때, 예. 제가 그때는 바로 말을 안 듣고 집을 샀고요. 예. 1년 뒤에 이제 스터디 카페를 차렸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집을 먼저 사신 거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결과로 보면은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때 제가 4만에 샀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잘하셨네. 그때도 잘했던 것 같고, 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차린 것도 잘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럼 얼마 투자해서 월 수익이 순수익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차피 두 분 다 이제 자영업도 하시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당시에 이제 그 인테리어로 한 2억 정도 태웠고요. 2억. 네, 그 보증금은 보증 4천에 월세 한 240이고, 예. 실평은 한 74평 정도 됩니다. 70, 4석에 80개 정도 되는데, 80개. 네. 네, 매출이 저희가 지금 한 월 900 정도 나와요. 월 아. 순수익이요? 거기서 400 남습니다. 괜찮네. 400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 네. 400 정도 남는다. 와. 저희 풀 오토고요. 와. 프로토로 400. 네, 저는 이제 그 따로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티오스페이스 현금 수거하는 거 이거 하고 돈만 가서 가져오 SCV 같이 네네. 돈만 가져오는 거야. 알바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야. 한번 프레임 4년 됐어요. 프레임 TV 한번 나오세요. 형. 음. 형 나도 스터디 카페 할래. 프레임 TV 아니 한번.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예. 여기 좀 운대가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시기적인 거랑 네. 지역도. 왜냐면 최근에 제 지인분이 스터디 네. 카페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풀 오토도 아닙니다. 그치. 생각보다 이게 녹록지가 않아서 이게 네네네. 유행이 끝난 건가 아니면 그 입지가 조금 문제인 건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입지가 좋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네. 당연하겠지만은 네.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도시에서 스터디 카페는 좀 비전이 없다고 보고 네. 구도심이나 구도심 이제 음. 구도심이나 아니면 완전히 학군지 아. 그런 데가 좀 낡은 건물에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는데 네. 고정비. 신규로 하는 거는 워낙 창업비가 요즘 같은 시기에 2억 채워서 하는 거는 좀 비추고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사실 지금 좀 되게 불안한 심리가 많거든요. 네. 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되게 가치보다 되게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점포라인이나 네이버 저기 아프리카 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네. 굉장히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잘 골라 잡으면은 적은 투자로도 좀 꽤 괜찮은 무인은 아니죠. 오토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뭐 더 확장 계획이나 엑싯 계획이 있으세요? 스터디 카페 관련돼서? 엑시 계획만 있고요. 확장할 계획은 원래 좀 예전에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몸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요거를 좀 현금화해서 좀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좀 불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좀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풀 오토 400. 음. 멋집니다. 400이면 괜찮네요. 2억, 근데 그 당시에 2억이면 또 많이 들어가긴 굉장히 하네요.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쓴 거죠, 네, 2억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 또 놀러 오세요. 그러시면.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얼굴 뵈면 또 알겠죠, 뭐. 네. 그래서, 소금빵집에서 만나요. 네. 한번 매장 매출도 좀 올려주시고. 김치찜 먹고 소금빵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두 분의 의견도 보니까 투자 스타일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네, 스타일. 네, 네. 비과세 타먹으면서 네, 네. 팡팡팡팡 가는 네, 스타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건욱 대표님은 확실히 네. 본인 그 평소 네. 주장하시던 대로 네. 아예 3개 까놓고 쫙 기다리면서 묵직하게 기다리는 스타일로. 제가 두 분 영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해주실지 미리 좀 예상을 좀 하고 예상했어요.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예상과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딱 그 일시적 이가구 주택으로 네. 네. 딱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중간 거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건욱 대표님은 네. 다주택 자꾸 시작 포기하지 말고 네. 잘 굴려라 이렇게 방향 네. 잡아주신 것 같다는데 네.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 예상에 벗어나게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와이프분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네, 결정되시면 또 나중에 한번 채팅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